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우신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전주하고 창원 두 군데의 테스트베드를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각 테스트베드에는 주거지구와 상가지구가 각각 한 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창원 쪽 테스트베드에서는 이제 주거지구를 이제 다음에 발표하신 이석환 교수님이 하셨고 중심으로 돼서 하시고 제가 이제 상가지구 쪽을 했는데요. 저희 상가지구 쪽에서 한 사업 중에서 가장 독특하다 할까? 또 다른 재생 사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독특한 부분은 문화나 예술이 많이 접목되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업들도 뭐 많이 있지만 오늘은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상가지구의 재생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들이 한 3개 정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창원 테스트베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창원이 이제 최근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는 구 창원이 아니라 구 마산 지역의 원도심 지역이고요. 이 원도심 지역에 창동과 오동동을 중심으로 한 상가지구와 노산동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창동 오동동의 이 상가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남권에서 최대의 상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1760년에 영조가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대동미를 운반하는 조창으로서 이 지역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이제 배를 대는 굴강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조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매립이 많이 진행되어서 내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거 이제 조창을 중심으로 해서 조창 주변에 여러 지원하는 객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런 길들을 마산에서는 250년의 역사를 가진 1760년이니까요. 250년의 역사를 가진 골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99년에 개항이 됩니다. 개항이 되고 1945년에 해방이 되는데요. 불과 한 4, 50년 정도의 사이에 마산 시가지가 0.19제곱킬로미터에서 약 4.37, 약 23배 정도가 팽창을 합니다. 엄청나게 팽창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이제 마산만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항구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곳이 탐낼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도시가 확장하면서 두 군데의 중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구마산을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구마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한 신마산 지역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지역이 한국인들이 있었던 구마산 지역입니다. 상당히 좀 마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어느 이제 일본 사람이 마산에 대해서 남긴 시 비슷한 건데요. 하여튼 꽃과 술이 상당히 유명하다. 그만큼 살기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풍성했다, 풍요로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마산 지역, 마산의 원도심 지역이 경남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서 극장들도 많이 밀집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1970년대, 80년대가 아마 이 마산 지역의 최전성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마산 수출 자유구역하고 그 다음에 한일합섬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이 끝나면 이 마산 창동 오동동에 모여서 술을 친구를 마시고 또 영화를 보고 하는,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지가가 명동과 버금간다고 했을 정도로 상당히 번성한 그런 시절을 구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창원 쪽에서 국가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1995년이 아마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인구가 마산의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원 지역에 새로운 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상권들이 창원으로, 또 마산 지역에서도 새로운 신시가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원도심에 있던 상권이 신시가지에 있는 상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에 이 도시재생사업단의 테스트베드를 시작했을 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빈 점포들이 이렇게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큰 길 주변으로는 이제 상점들이 있었지만 큰 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면도로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빈 점포로 있었고 샤트가 굳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 점포가 이제 빈 점포를 계속 초래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빈 점포들을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를 아마 창원시와 그다음에 시민들 그리고 상인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왜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을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창동 오동동 지역이 마산의 오래된 상업 중심지였긴 하지만 상업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예술인들이 모였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천상병이라든지 조각가 문신이라든지 작곡가 조두남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창동에 다방에 모여서 모이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까지 마산에 5개 이상의 큰 극장들이 마산 중심지에 있어서 마산뿐만 아니라 이제 서부 경남 지역에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와서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했던 그런 중심적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상업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너무 빨리 팽창했던 것일까요? 하여튼 과거에 분명히 일제강점기 때 상당히 많은 그런 건물들이 남아 있었는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가 팽창하면서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소실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상가 테스트 베드 안에는 거의 근대 건축물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요. 그런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도시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근대 건축물들이 소실되는데 조금 역작용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테스트 베드가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예를 들면 오랫동안 남아있던 일제강점기 때의 청주 공장이 개발업체의 손에 넘어가서 또 철거되는 그런 운명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예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냐하면 상인들의 요구가 일관된 요구는 뭔가 과거에 그런 극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로 이제 멀티플렉스가 되겠죠. 그런 멀티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집객의 코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멀티플렉스가 함부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 대기업들의 자본의 속성상.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거대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어떤 방법은 없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예술인들이 활약했던 그런 창동 오동 지역의 예술을 접목한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원시에서 이 마산 원도심의 새로운 어떤 예술을 접목한 사업으로서 실행한 것이 창동 예술촌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이면도로에 있던 이면 골목길에 있던 여러 빈 점포들을 처음에는 50개 정도를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받아서 임대료는 창원시가 60%를 부담하고 주민이 한 40%를 분담하는 저렴하게 받아서 그것을 예술작가, 공예작가들에게 또는 혹은 문화적인 어떤 예를 들면 고서점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 예술인들에게 이제 들어와서 작업을 하도록 작업장, 스튜디오 혹은 갤러리 혹은 서점 같은 것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장소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012년 5월 달에 한 1년여 이상의 어떤 준비 작업을 거쳐서 개촌을 하게 됩니다. 개촌을 하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처음에는 50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70개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예술인들의 작업장이 뒷골목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술인들과 그 공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답사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전시 혹은 시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혹은 관광객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계속 뭔가 창동 쪽에 가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것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후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이런 굳게 내려진 셔터들이 이제 책방으로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비어져 있던 점포가 뭐 이런 갤러리로도 바뀐다든지, 예술가들이 작업실로 바뀐다든지, 또는 지역 방송국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젊은 젊은 상인들이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가게들을 여기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뭔가 여기에 어떤 뭐 창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본식 이자카야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혹은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시면 상당히 그전에는 창동에 가면 뭐 셔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뭔가 볼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술을 먹으러 가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가족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문화적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무슨 창동 비엔날레 같은 그런 예술적인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떤 예술 혹은 문화의 중심으로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꾸준히 아까 뭐 두 분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보시면 하기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물론 조사할 때마다 계절이라든지 날씨에 따라서 변동폭은 상당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성 이후보다 조성 이후 상당히 통행량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특히 주말 시간대가 좋은 도심은 야간이나 오후, 야간, 그 다음에 주말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좋은 도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 시간대의 평균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예술을 통한 이런 사업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하실 때 항상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민간 기획자를 잘 선정해서 그분들이 예술가들과 협력해서 상당히 그런 일들을 기획해 나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다음에 또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창원시에 문의를 해보시면 아마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한 사업은 생활공예 프리마켓입니다. 이 프리마켓은 여기가 이제 과거에 명동보다 땅값이 비쌌다고 하는 창동 사거리 지역인데요. 창동 사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가로에 주말 토요일 오후에 공예 작가들이 그 다음에 예술가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나와서 체험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리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또 혹은 상인들은 할인 제품을 판매하는 뭐 이런 일들을 요 거리에서 이제 벌였습니다. 이건 사실 원래 목적했던 바는 사실 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말 오후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 보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그 주말 오후에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청주에서 했던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제 프리마켓을 주말 토요일 오후에 이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가을부터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나 하절기, 동절기는 빼고요. 2013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총 3회에 걸쳐서 이제 했고요. 근데 올해 또 아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1회당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뭔가 어떤 큰 뭐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된다, 어떤 뭐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들에 대한 요구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 이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도시 공공공간을 바꾸는 방법 중에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혹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혹은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2012년 가을부터 2013년 가을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창동 시내 골목이나 길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큰 문화회관에서 좋은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쇠퇴해가는 상가 지역에서 곳곳에서 이런 조그만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도시 전체의 이미지라든지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이런 변화된 과정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제 상인 그리고 방문객 그리고 이제 참가자들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불만들은 많았어요. 불만들은 많았는데 예를 들어 매출액이 변화 있냐? 매출액은 변화 없다. 그런데 계속 하고 싶다. 이거 조금 그렇죠. 아마 매출도 조금 상당히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인들은 되게 매출액을 그렇게 높게 부르는데 그렇게 항상 늘 인색하니까요. 그 다음에 방문객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는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들, 특히 프리마켓 참가한 공예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그래서 이 프리마켓에 참여한 그 주체들이 다 만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하는 주체들도 초기부터 상인들에게 일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초기에는 지금 도시재생사업단 테스트베드 팀의 저희 연구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창원시의 도시재생과가 같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역할들을 좀 줄여나갔고요. 그러면서 상인회의 역할을, 특히 상인회의 역할을 늘려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상인회 중에서도 이제 여상인회 역할을 상당히 늘려나가면서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했던 3기 프리마켓은 거의 상인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마켓이 계속 되면서 주말에 원도심에 가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가족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또 다른 새로운 단체들이 거기에 같이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단체라든지 혹은 어떤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혹은 자원봉사단체 같은 그런 여러 시민단체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효과를 발휘하면서 상당히 잘 되고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동예술촌하고 생활공예 프리마켓에 창동예술촌은 1912년 5월 달에 이제 개촌이 되었고요. 생활공예는 1912년 가을부터 진행을 했는데 창동예술촌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술촌이 조성하고 난 다음에 보행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마켓을 하면서 주말 보행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해야죠. 약간 이제 이게 진폭은 있지만 최근에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술촌이라든지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큰 100억, 200억 이런 큰 돈이 들이지 않고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사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별로 보행량을 살펴보면 이제 이게 이제 과거인데요. 예술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평일 시간 왼쪽에 보시면 평일 보행량들이 오전, 그다음에 오후, 야간에도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보행량은 이 프리마켓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주말 오후에 보행량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상당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말 오후에 프리마켓으로 인해 늘어난 이 사람들이 청창동, 오동동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저녁까지 이 지역에 남아서 그 지역의 업소들을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원도심은 단순히 상업지역만은 아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문화나 역사가 있고 그래야만 저녁에 혹은 주말에 그다음에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사례는 저희들이 최근에 한 사례인데요. 요 상가지구 왼쪽에 부림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때 경남 서부 지역의 도매시장일 정도로 경남 서부 지역의 전통시장에 물건을 대는 그런 도매시장이었는데 거의 한 10몇 년 이상 이렇게 빈 점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창동예술촌 창원시에서 했던 창동
그 창동예술촌의 상당히 그 성과를 보고 요 부림시장은 예술이 아니라 이제 공예 쪽으로 해서 공예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창원시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우리 테스트베드의 신탁근무센터에서 이 많은 88개의 빈 점포의 주인들을 다 일일이 만나면서 신탁을 받은 거죠. 10년, 2년은 임대료를 무료로 하고, 8년 동안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평당 한 2만 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위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받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작가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작가들의 작업실로 이제 나눠주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부림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은 사실은 2012년 12월 달에 개촌을 했지만 사실은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그 빈점포의 상인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결국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업소들도 아직까지 한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런 과정들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개촌을 했고 아직까지는 이제 2013년 2월 달에 12월 달에 이제 개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올해 1월 달에 실시한 모니터링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로 부림시장 근처에서 청청한 모니터링을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능의 변화가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통시장의 기능은 축소되고 새로운 기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아마 공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해서 한 3년간에 걸쳐서 테스트베드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기대하고 영향이 크다라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점의 통행량 같은 것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통행량도 평일에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주말에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성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과거에 아까 보여드렸던 빈 점포들이 지금 원래 이 지역 상가지구 내에 187개소의 빈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 87개소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줄어든 그 빈 점포가 어떤 업종으로 바뀌었는가 보면 문화예술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잡화, 의류, 일용품, 특히 음식점들이 그러니까 젊은 층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개성 있는 이자카야라든지 카페 같은 그런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지역의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상권 활성화에서 하는 과거에 이제 통술거리라고 하는 그런 주당들이 자주 갔던 그런 골목인데요. 이제 상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거의 상인은 직접 이렇게 거의 감리하고 또 계획도 거의 하다시피 하면서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창동예술촌이라든지 플리마켓과 같은 그런 예술가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창 뒤에 있었던 그 골목 250년 골목길도 상인들이 참여해서 상인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이 참여해서 한 12주에 걸쳐서 이 새로운 계획안들을 주민제한 사업 계획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상인뿐만 아니라 아까 창동예술촌에 입주하고 있는 그 예술 작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획안들을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계획안들을 만들었고 이 계획안은 저희들이 주민제한 사업으로 만들어서 저 바깥에 보시면 아마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주민 발의 사업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참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요. 실제로 이제 정말 가볍게, 간단하게, 저렴하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상인들이 빈병을 내놓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이런 지역에 이런 간단한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꽃 화분, 벽걸이 꽃 화분들을 설치해서 이런 골목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이런 쓰레기들이 많은 곳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250년 골목길의 간판들도 이렇게 바꾸는 이건 그 지역에 있는 그 돈가스 식당의 사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런 식의
가게 간판들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처음에는 이런 게까지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벤트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뭐 전시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하고 그런 이벤트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게 참여하고 또 지나다니면서 헐깃헐깃 이렇게 보기만 해도 또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 뭐 예술촌의 작가들뿐만 아니라 상인들 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휴먼웨어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너무 그냥 큰 사업들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작게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예술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